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아침 5시 15분입니다.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지금 A형 독감이 유행이래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말 동안 이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약간 변동성이 좀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변동성은 크게 생겼습니다. 꽤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빠졌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뭐 뚜렷하게 이제 추세 상승이다라기 말은 그렇고요. 일단은 자세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고, 자,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뷰죠. 트레이딩 뷰도 역시나 또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까지 1년이 더 남아 있어서 그죠? 300cc 남아 있는데 이왕 하실 거면 이제 프리미엄 정도로 하시면은 가장 합리적이실 거예요. 1년이니까 이 정도면은 13개월이니까 뭐 한 달에 뭐 한 3만 원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이다. 그죠? 2만 원 몇천 원 정도 수준이니까 트레이딩 뷰 프리미엄 정도는 하실 때는 요럴 때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그러면 되게 비싸거든요. 자,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주말이다 보니 이제 정시의 변화보다는 코인 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은요 1469원이네요. 1469원. 네, 역시나 뭐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고점권에 대한 모습들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네. 어쨌든 이제 거래가 터졌고 하면서 살짝 또 역시나 좀 고점권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한국 경제력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엔화도 좀 힘을 좀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9점대, 그죠? 9점대 밑에서는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엔화는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새로운 총리가 또 뭐 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국과의 사이도 좀 안 좋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엔화는 글로벌한 그런 준기축 통화로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죠. 중요한 건 저희 한국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위안화 환율이에요. 위안화 환율이 지금 200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달러보다 이게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국자들은 그러죠. 이번에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뿌려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일단은 한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러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 원화의 힘이 약해져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원화를 모아가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럴 때 당시에는 또 우리가 항상 가치가 있는 상품들은 쌀 때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그죠? 자, 그리고 S&P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약간의 조정세를 좀 줬다가 이제 반등세로 살짝 넘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가 탕탕탕 하고 터졌네요. 그죠? 어쨌든 하나, 둘, 셋, 세 개의 화유가 등장을 했고, 여기서 잠시 좀 멈추는 그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6,400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6,500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완전한 추세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가려 여기서 터졌거든요. 이렇게 터졌던 부분은 여기서 터졌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락이 잠시 이제 조정 잠시 이제 멈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많이 빠졌죠, 그죠? 코스피도 우리가 일시적 고평가 국면에 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 부분에 오시게 되면 천천히 또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천천히. 금은 조정 이후에 수렴 형태. 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시 뭐 관심 있게 도셔도 좋고, 여기 좀 오게 되면 여기는 적극적으로 모아갈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큰 재미는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예전에 몇 년 전이었었죠, 그죠? 한 3년 전, 그리고 특히나 한 5년 전 초창기 때는 금과 은 같은 이제 잘 모르겠으면 비금속이나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건 대놓고 오르는 종목이라고 했죠. 무조건 이런 건 하면 오른다. 특히나 백금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트코인에 올인을 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트코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승부라고 쪽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배팅이죠, 배팅. 그러니까 배팅이라는 것은 실패했을 때 패배를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투자는 대놓고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대놓고 하세요. 이거 막 이런 무조건 모르겠어요. 이거나 하세요. 이렇게 막 그냥 초보자분들을 위한 시장 더 가치 내드림에도 불구하고, 억제나 한 번씩 어긋났던 것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욕설하는 그런 분들이 좀 종종 계십니다. 힘이 많이 빠지기는 해요. 코인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인은요, 어쨌든 추세를 하방 이탈하게 되면서 8만 불대에서 규모 있는 반등을 등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8만 불대. 그래요. 뭐,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이기는 해요.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고, 일단 거래가 터졌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 마무리했었을 때 거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거래가 꽤 많이 터졌죠. 그죠? 꽤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 좀 상회하는 흐름을 등장했네요. 그래서 하면서 반등을 좀 조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괜찮죠? 단기적으로 9만 불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은 무의문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멀한 흐름이라면 여기서 일단은 줬다가 다시 뭐 치고 한 번 더 이탈이 되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쯤에 섹션을 취해 보이는 게, 그리고 이제 뭐 손절가를 잡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정배스러워 보이고요. 어쨌든 단기적인 단타를 노리실 분들은 지금 뭐 잡으셔가지고 이런 조금 더 한 9만 불 정도까지 노려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노리실 분들은 손절 굉장히 짧게 잡으셔야 돼요. 바로, 왜냐하면 이런 모습일 때는 바로 좀 슈팅이 나와주니까 바로 이렇게 빵 하고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으시고 86,450불 정도의 손절가를 잡으시면서 바로 총 나와서 9만 불 근처까지 한번 바라보는 것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손절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스스로 대응해 나가셔야 되겠죠. 원화입니다. 원화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원화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일단은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대응을 했었다가, 그죠? 여기서 대응을 한번 했었다가 이런 구간들 잡으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이제 전절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반등을 줬지만 골아 박았죠. 그래서 얘가 시그널인 거예요. 얘가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 보면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들이 똑같은 패턴들 등장을 해요. 거의 반복되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ABC로 진행됐다가 거래가 탕 터지면서 반응을 주고 거래가 팡 치면서 거래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 규모는 요 파동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대형 임펄스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대형 임펄스라는 것은 이런 부분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보나치를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이 부분 찍고 그다음에 1.618, 실제 38이 정도 살짝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죠? 1.38이가 되겠고, 요 전체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1.618 정도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종가에 대한 후보 지역, 단기 종가에 대한 후보 지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규모의 파동에 대한 반등파로 보고 38.2% 약 9만 달러, 많이 가면 9만 4천 불이거든요. 9만 달러 정도까지 일단 반등을 바라보시는 게 일단은 바람직하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 9만 7천 불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롤림목 전략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또 다쳤다 이렇게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쁜 모습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율목 전략 다시 한 번 더 가는 정도 수준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바로 올라가는 흐름들은 이제 9만 불은 바로 올라가야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손절 짧게 잡고 9만 불까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저는 이제 정배로서는 이제 갔다가 9만 불 치고 한 번 더 약한 조정세를 한 번 더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저는 좀 정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파가 마감이 되고 쳤다가 다시 조정파 주면 이제 나중에 이제 6만 4천, 6만 8천이 진짜 인생 매수 자리, 이건 빠진다가 아니라 여기 인생 매수 자리 정도로 보여지는 부분이다라고 한번 감히 한번 일단 견적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비트코인은 원화 흐름도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조금 더 이제 그래 갔다가 우리가 하방 추세 이탈로서 거래가 딱 들어오는 이런 자리든 단타 매수 포인트로서도 유의한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이버전스는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요 구간 4시간상 노33의 다이버전스가 좀 지금 등장을 했고요. 거래가 등장하면서 어설픈 반쪽짜리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래서 원화로서는 바로 상승하게 되면 아마 1억 3,6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 1시간 차트에서의 요 16일 다이버전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살짝 걸려있는 그런 부분이고,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어 주면 다시 이제
이렇게 눌림목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리시는 건 바로 가는 거. 여기 잠깐 다시 그림 좀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갔다가 찍고 한 번 더 가주면 이 구간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가 먹을 만한 흐름은 그죠. 그리고 지금 바로 뭐 노리시는 분들은 전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3.1억 1.31억 그죠. 1억 3,100만 원 정도 전절가를 잡으시고 이랑 3,500 정도 뭐 일단 뭐 선물 쪽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물어보시면 이제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알트코인들 뭐 물려 쓰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특히 이제 볼타 같은 경우는 속이 쓰리죠, 그죠? 속이 쓰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올인을 했기 때문에 올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돌아오는 그런 후폭풍들은 스스로 감당하셔야죠. 여러분들의 결정인데요. 안 그런가요? 속상하죠.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도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저희들 또한 저 또한 다시 월타라는 종목을 알트코인에 미련이 있다면 볼타에 대해 미련을 둘 것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었죠. 그리고 그것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요. 그런데 코인가의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련이에요. 미련.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정말로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미련. 그런데 이런 흐름이라면 소저지표도 그렇고 그래도 빠지고 이런 흐름이라면 좀 힘들죠. 다만 희망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희망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를 가든 님이 얼마를 벌든 당신이 얼마를 벌든 내가 얼마를 벌든 네가 얼마를 벌든 올라갔었을 때 이걸 일부러 덜어내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건데 계속 그냥 풀매수만 하고 있죠. 풀매수만 하고 그냥 괜찮겠지.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괜찮겠지. 근데 그거는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소중한 돈 그렇게 아까워 하시면서 왜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 배움이라는 것이 차트를 보면서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돈을 자산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왜 모르시는지. 그거는 좀 속상하기는 해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진행했었고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세는 뭐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일단은 주봉상 볼리지밴드 일시적인 저평가 구매에서 거래가 들어왔으니 살짝 반등을 좀 주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반등을 좀 주고 다시 이렇게 좀 조정을 줬다가 다시 상승하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가 진짜 상승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일단 반등 존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리신 분들도 힘내시고요. 또 버신 분들도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초심 유지하시면서 꾸준히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